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축팬 350이라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맨시티와 맨유 FA컵 파이널 리뷰부터 맨유 시즌 정산까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특집입니다. 네. 맨유 특집. 글로리 맨. 근데 시작부터 진짜 이제 억텐으로 시작하는 이게 아니 다들 뭐 지난주도 그랬고 뭐 저 네. 월요일 팀도 목요일 팀도 다 마찬가지고 거의 그냥 이거는 뭐 맨시티가 이기지라는 분위기가 엄청 팽배했거든요. 에휴 주갈 못돼. 그래서 진짜 일단 뭐 저희가 시즌 정리하면서 뭐 맨유가 뭐 FA컵 우승하면 뭐 유럽 대항전에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높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사실 지용이 형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일단 시즌 지난 라운드 이제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첼시가 6위를 함으로써 이제 유로파리그 가능성이 생기자마자 이건 맨시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유로파를 간다면 포체티노로 유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포체티노는 일단 잘렸고 그래서 네. 뭔가 그림을 나중에 보면 맞춰진다. 그래서 네. 컨퍼런스만 잘라야지 막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그리고 현승이 형도 이제 목요일 2부에서 맨시티가 우승할 것 같다. 맨시티가 뭐 우승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주갈못입니다. 다 추가하면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근데 사실 저도 어. 맨시티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돈을 모두가 걸라면.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맨유가 반전을 이뤄냈고 반전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한번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자면 맨시티는 이제 아웃 선수, 결장 선수가 에데르송밖에 없었습니다. 에데르송이 부상 이탈했기 때문에 오르테가가 선발 출전했고요. 그리고 사실 컵 대회였기 때문에 그냥 백업 골키퍼인 오르테가가 에데르송이 있었더라도 선발 출전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트상 포메이션을 봤을 때 코바치치 로드리가 3선에 위치하는 4-2-3-1 정도의 포메이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맥과이어와 말라시아가 결장 선수로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37라운드 아스날전 기준으로 맨유의 부상자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재정비 시간 한 2주 정도 지났죠. 그로부터 재정비 시간을 가지면서 대부분의 선수가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시트상 포메이션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제로톱을 활용한 4-2-4-0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리산드로, 바란 조합이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의 컨디션이 어떨지가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리산드로 바란 조합이 이 주전 조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 전설의 조합이죠. 네, 제가 이제 항상 외치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 선수 나오면 진짜 토너가 잘할 수 있다 늘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네, 진짜. 드디어 이제 얼마 만에 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오랜만에 출전을 했고 바란 이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바란이 동시에 출전한 건 정말 맞습니다. 이번 시즌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진짜 거의 못 봤어요. 네, 진짜 못 본 것 같으니까. 두 선수 다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설의 1군, 전설의 센터백 듀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신난 지용이 형과 함께 인게임 리뷰로 함께 가봅시다. 일단 전반전 포인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반전의 맨유는 사실상 터너가 각성을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경기를 보면서 터너의 빙의를 했어요. 네. 전반전을 보면서. 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맨시티 오케이 너네가 더 축구 더 잘하는 거 나 인정할게. 너네가 볼 더 잘 차. 그런데 어차피 너네 11명이고 우리 11명이잖아. 그리고 이거 결승전이잖아. 너네 라인 올릴 거야? 우리 역습 안 부담스러워? 그치. 야 레시포드 가르나초인데? 그러니까 우린 솔직히 막말로 승차가도 나쁘지 않아. 우리 0대0으로 승차가도 풀타임 들이박는 것보다 승률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게 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4-2-4-0이라는 이 전술 컨셉 이거는 좀 맨유가 몇 경기 썼었어요. 네, 뭐 실제로 리그 경기에서도 썼었죠. 그래서 일단 지난 맨더비만 해도 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으로 나서는 뭐 그런 거 사용하기도 했었고 노스웨스터비에서도 뭐 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포진 자체는 그냥 새로운 게 아니나 네, 익숙하죠. 네.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더 보완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좀 디테일을 살펴보자면 일단 포지션 상으로는 4-2-4-0 형태로 중앙 밀집형 지역 방어에
좀 집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을 계속해서 노렸고요.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로톱과 윙어가 포함된 4명의 1차 저지선이 매우 촘촘하게 중앙을 막았고 3선에 위치한 마이누와 암라바트가 상대 메짤라, 이제 맨시티의 메짤라 하면은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를 계속해서 맨마킹하면서 중앙 지역을 사실상 원천 봉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란 리산드로가 확실히 전설의 조합답게 굉장히 좀 걷어내기라던가 아니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수비를 경기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시에는 레시포드 가르나초가 이제 측면 뒷공간 침투를 하면서 주로 공격을 시도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나나, 리산드로 등 뒤에서 공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자원들과 이제 빠른 윙어가 연계해서 침투하는 단순한 패턴으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맨시티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수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역습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식간에 2대0 만드는데 성공했죠. 결과적으로는 터나우의 전략이 완벽하게 먹혔던 전반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선수가 중앙 네. 이 시트 그려주는 거 보면 4명의 선수가 중앙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사실 맨시티가 측면으로 볼을 돌릴 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이 포진상으로 봤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 네. 그리고 왼쪽 윙인 필포든 내지 그바르디올이 측면에 네. 위치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두 선수가 뭔가 크랙형이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뭔가 그랬던 거를 터너가 좀 잘 노렸던 게 아닌가. 어차피 네. 측면으로 가도 이 선수가 1대1에서 드리블 돌파를 해서 균열을 낼 거란 기대가 사실 크지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술을 구축하면서 역습을 노렸던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맨시티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센터백까지 3선 내지는 2선까지 공격 가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공격 숫자를 유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는 두 선수를 메짤라를 이제 3선 선수들이 맡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실바나 그바르디올이 만약에 측면에서 볼을 받더라도 풀백 한 명이 나가서 그냥 맨마킹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쉽게 막을 수 있는 네. 느낌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터나 감독이 사실 이걸 공격을 어느 정도 포기한 전술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지만 충분히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을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이 포진 자체는 원래 하던 거긴 하던 합니다. 거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토트넘전이 좀 생각이 났어요. 맨시티의 토트넘전. 올해 토트넘전 네. 말고 마지막 네, 마지막 경기. 토트넘 되게 잘했었잖아요. 그때도 토트넘이 이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어쨌든 이 4-2-4-0이라는 형태를 수비 시에는 좀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윙어 정말 높게 올려서 윙 위주로 막 공격 수는 없고 윙 포워드만 있는 그런 전술을 했는데 비슷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공격 시엔 네. 수비 시에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좀 있지만 그래서 맨시티의 약점을 공략할 힌트가 좀 네. 많이 이제 풀렸구나. 네, 이렇게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3-2-4의 빌드업이 이번 시즌까지 거치면서 거의 무적의 전술처럼 센세이션 했는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공략법이 좀 나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티키타카도 사실 엄청 센세이션했지만 결국 무리뉴가 간파를 팔을 당했죠. 찾았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펩이 이번에는 티키타카에어 3-2-4-1 전술 이렇게 활용했지만 이번에는 뭐 테나가 파이법을 어느 정도 찾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시즌에 맨시티를 상대하는 감독들이 참고할 만한 전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이 두 팀이 이제 원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공격수 좀 없기 때문에 좀 고육식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어차피 공격수 없으니까 하고 좀 꺼내든 거긴 합니다. 맞습니다. 공격수가 있다면 이런 전술을 쓸 이유는 없죠 굳이. 네. 그리고 맨시티도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략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맨시티의 컨디션도 100%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술. 그렇지. 맞아요. 좀 이슈. 사진이 많이 나왔었죠. 그릴리시도 나왔었고. 네. 그릴리시는 이제 옛날부터 술이랑 좀 연이 많아요. 맞아요. 이제 길에서 파티 누워 있는 좋아하고. 사진도 있고. 아무튼 이제 맨시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술적인 패착을 논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약간 전술적으로 밀렸다라기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의 폼이 우리가 알고 있던 맨시티에 비해서 조금 더 둔해 보였던 느낌이 강한 전반전이었는데 뭐 저는 우승 파티를 좀 거하게 했나?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사실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그렇게 그런 그렇죠. 사진이 뜰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지 않나요? 뭐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그 더블할 때 챔스 우승 확정 안 지은 상태에서 그렇게 파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리그들을 봐도
사실 세리에는 좀 뭐 다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아마 라리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검소하게 좀 그러니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실제로 앞두고 있는데 네.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취한 사진이 돌아다니거나 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승 파티를 거하게 해서 약간 폼이 안 올라왔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맨시티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전략을 보면은 아스날이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같은 좀 빅매치들이 있을 때 생각보다 몸을 좀 사립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전방 압박을 세게 한다거나 라인을 올린다기보다는 좀 뒷공간에 대한 염두도 하고 경기 전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도 아무래도 결승전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맨체스터 더비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한 차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술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공격 시에 맨시티는 좌우에 좌측 윙어인 포든이 중앙으로 좁히고 그바르디올 실바가 폭을 벌리는 3-2-4-1 포지셔닝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코바치치, 실바, 워커의 위치에 따라서 뭐 3-2 빌드업 내지는 2-3 빌드업을 혼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대 역습에 대비해서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1선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후방 선수들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가 1선을 4명을 구축을 해놨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5명의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역습에 대비해서 워커라든지 그바르디올 같은 좀 빠른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해준 것도 좀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내내 맨유의 수비 전형을 파괴하지 못했죠. 1차 저지선에 막히다 보니까 중앙으로 볼을 배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두 메짤라가 상대 중앙 미드필더들한테 맨투맨 마킹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측면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지용이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바르디올 쪽에서는 뭔가 원온원 내지는 이제 드리블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변수를 만들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상대 풀백이 그냥 1대1 매치업을 붙여버리면은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답한 흐름 속에서 전반전 슈팅이 3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유효 슈팅이 하나 있었고요. XG 값이 0.15에 그치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애를 먹었다고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수비 실수까지 겹치면서 전반전에만 2대0의 리드를 허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결국 3-2-4-1 이렇게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 수적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4명을 중앙에 놔버리니까 수적 우위가 형성이 안 되고 맨마킹이 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적 우위가 안 돼서 거기서 좀 무너진 게 아닌가. 그렇죠. 좀 당황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중원이 막혔으니까 측면으로 네. 볼을 보내야 되는데 측면에서는 뭐 1대1로 크랙을 균열을 낼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전반적으로 좀 답답했고 와중에 맨유가 이제 역습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좀 되게 잘 먹혀 들어갔어요. 역습이 또 첫 번째 골은 어쨌든 골키퍼와 누구죠? 그바르디올. 네. 그렇죠. 네, 그 두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그거는 뭐 진짜 그냥 네, 완전 사고였고. 실수죠. 사고가 사고고. 나면서 했는데 두 번째 골은 나는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 패스를 보고 이게 가능한 건가? 카메라도 이제 공이 아니라 네. 골대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카메라까지 속인 이제 패스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되게 자세히 제가 봤는데 그 장면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진짜 대단한 게 공이 넘어갈 때 공이 이렇게 한번 반대전화 쭉 됐잖아요. 네. 레시포드가. 네, 반대전화 크게 해줬잖아요. 그때부터인가 이미 마이누가 어디 있는지 봐요. 그 다음에 볼을 잡은 선수가 이제 누구죠? 가르나초였죠? 가르나초가 볼 맞습니다. 잡고 비사카가 이제 조금 한번 흔들어주고 그 사이로 패스가 들어올 때 그냥 노룩으로 패스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변 이미 동료들의 알았던 위치와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던 거죠. 네, 확실히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진짜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패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스톤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톤스를 그러면 왜 썼을까? 저는 스톤스가 나오는 걸 보고 그러면 스톤스를 좀 전진시켜서 뭐 이런 걸 좀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바르디 수비 쪽을 좀 내려오고
근데 또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실 원래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아스날이라고 해볼게요. 네. 아스날은 웨데고르, 하베르츠가 보통 2명의 전방 압박 선수들이 네. 있고 그 밑에 뭐 라이스가 올라오던가 하면서 보통의 5명 정도의 전방 압박을 가정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센터백 3명을 두고 그 중에 1명이 올라옴으로써 3위 빌드업을 만드는 경우에 그 5명에서 어느 정도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3-2-4-1 전술이 빛을 발했던 네. 건데, 근데 사실 오늘의 맨유는 1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1선을 거치기 위한 2-3 빌드업의 2명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야 너는 2대0. 1성이 없어. 2대0. 1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은 정말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빌드업 상황에서는 조금 잉여 자원이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펩가르디올라의 그러니까 유연한 그런 사고라면 그냥 스톤스 그래? 너네가 4명도 야 우린 5명 해가지고 스톤스도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전반엔. 그래서 뭔가, 네. 그래도 역습이 부담스러우니까 또 네, 저도. 막상 올리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맨유의 이런 전술이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되게 킬러 포인트로 측면을 뚫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전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4-2-4-0이라는 네. 게. 그래서 또 모르죠. 내년에 갔을 때는 맨시티를 상대하는 모든 팀이 4-2-4-0을 사용할지 어떨지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경기에 있어서는 이 4-2-4-0이라는 전술이 펩의 머릿속을 좀 흔들기에 충분히 좀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전반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시티가 전반전에 2대0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네. 후반전에 변화를 주고 했지만 벌써 2대0 되는 순간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와 미디형 되는 순간 끝났다. 이거 저도 진짜 이거 우승이다. 그러니까 1대0까지는 그거 뭐 실수니까 네. 뭐 사고일 수 있는데 2대0 되면서부터 확실히 좀 뭔가 느낌이 좀 세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맨시티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반전 이제 하프타임이 끝나고 나온 펩의 모습이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었어요. 약간 좀 많이 빡쳐서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걸맞게 46분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함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가동합니다. 코바치치와 아케를 빼고 도쿠와 아칸지를 투입하면서 이제 지용이 형이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왼쪽 측면에 도쿠를 배치하는 좀 포인트를 가동을 했는데 이제 스톤스가 공격 시에 3선에 가담하고 그바르디올이 담당하던 좌측면에 도쿠가 위치하는 형태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반전의 펩은 의도적으로 도쿠의 온더볼을 활용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원온원에서 극강인 도쿠가 측면을 흔들면서 맨유의 4-2-4 수비 전형이 박스까지 이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까지 가기 힘들었던 맨시티의 공격이 좀 점차적으로 좀 라인을 맞아요.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왔죠. 한 60분부터는 맨시티가 네. 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슈팅도 많이 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혼란이 골대를 때리고 맞아. 그리고 포든의 킬패스를 받은 알바레즈가 왼발 슛을 약간 아쉽게 때리면서 빗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워커가 기깔나는 중거리 슛 2개를 때렸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오나나가 막는 모습이 있는 등 위협적인 공격 찬스도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터진 도쿠의 만회골 외에는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치게 된 맨시티입니다. 그 도쿠가 골 넣었을 때 사실 진짜 좀 불안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또 먹히면 안 되는 듯한 그쵸. 슈팅을 또 골을 활용하는 거 보고 오나나가 또 여기서 지금까지 잘하다가 오나나 또 잘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잘하다가 또 막판에 또 그런 좀 미스잖아요. 저는 미스라 생각합니다. 네. 막아야 되는 슈팅 못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XG가 0.01이었어요. 뭐 그렇기도 그렇고 뭔가 골 손이 맞고 들어갔으니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 해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또 교체도 뭐 많이 하면서 좀 시간도 벌고 수비에서 집중력이 보이면서 우승까지 차지해서 아주 얼마 만입니까? 반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FA컵은. 네. 네. 근데 저는 뭐 변화 자체는 펩가르디올라가 아주 정상적인 그다음에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을 좋은 해줬어요. 선택을 했죠. 네.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대0이 너무 크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큰 경기에서. 전반전에 사실 그 실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사실 네, 모르죠. 네, 맞아요. 1대1에서는 연장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왜냐면 맨유가 그때 공격수들을 거의 다 빼고 있었거든요. 네. 가르나초랑 레시포드랑 다 빼고 있었어요. 궁극의 수비를 가동했었죠. 네, 맞습니다. 막판에.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도 약간의 근육 경련이 맞습니다. 오면서 70분 나간 빠졌어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결과전적으로 보자면은 뭐 두 감독의 전술의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실수 하나가 가는 결승전이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후반전의 맨유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수비.
두드려 막어! 맞았습니다. 그냥 막어. 두드려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맨유가 두 골 앞선 상황이기도 했고 네. 맨시티가 너무 이제 기세 있게 올라오다 보니까 역습의 위력이 사실 전반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했어요. 맨시티의 아쉬운 결정력과 오나나의 세이브가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날 맨유 선수단을 보면서 와 엄청나게 수비 집중력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기 전에 장문의 글을 남기면서 이제 팬들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주장다운 글이었죠. 진짜 네. 멋있는 글이었어요. 그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맨유 선수들이 이제 FA컵 그리고 우승 트로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후반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격 어택 플로우 그래프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전 이걸 왜 가져왔냐면 맨유 득점 상황을 보시면 맨시티 공격 중에 그냥 맨유 골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맨유가 이날 경기에 얼마나 좀 수비에 집중을 했고 정말 찰나의 그 공격 기회를 살렸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날 맨유의 XG 값이 1.59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르나초 혹시 선제골의 XG 값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거의 0점 한 페널티키보다 높을 것 같아요. 0.8? 0.93입니다. 아, 근데 골키퍼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0.93이 찍혔기 때문에 와 그래도 그 93이네. 네. 홀란 그거보단 낫네. 100명이 차면 7명은 그걸 놓칩니다. 100명이 차면 7명이 걸려. 스털링 같은 애들이 놓치는 거야. 누네즈.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 1.59 중에 이제 0.93을 가르나초의 골로 나온 XG 값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얼마나 좀 맨시티가 아쉬워할 만한 경기였는지 좀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맨유가 이 우승이 13번째 우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다 우승팀인 아스날, FA컵 최다 우승팀이 아스날인데 14회를 바짝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글로리. 그래서 진짜 맨유는 씁쓸합니다. 뭐 거의 다 망해가던 시즌이었는데 정말 기사회생 네. 이 우승으로 뭐 그래도 위안이 되는 시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고 맞습니다. 맨시티는 뭐 챔피언스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더블로 이것도 좀 기록이니까 두 시즌 연속 더블로 가보자 했었는데 그거엔 좀 실패를 하게 됐네요. 네. 제가 알기로 아마 PL 역대 최초였다는 것 같은데 더블을 달성했으면. 네, 왜냐면 맨시티가 실범 이후로는 최초예요. 뭐 네. 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근에 네. FA컵이나 카라바오컵 우승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같이 가야 네. 되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두 번 연속 가야 그리고 사실 되니까. 카라바오컵은 트래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두 시즌 연속 더블이라는 대기록을 목전에 두고 아쉽게 떨어진 맨시티도 되게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맨유 얘기는 뒤에 정산해서 해보도록 하고 맨유 우승에 웃지 못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또 예준이가 사랑하는 첼시 첼시가 이제 컨퍼런스로 가게 됐습니다. 맨유가 FA컵을 우승함에 따라서 그 프리미어리그에 할당된 두 장 중에 한 장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위 첼시는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고요. 7위 뉴캐슬은 유럽 대항전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요렇게 순위 하나 차이긴 하지만 유럽파를 가냐 컨퍼런스에 가냐 그리고 컨퍼런스에 가냐 못 가냐 이거는 사실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네, 차이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물론 유로파를 간 건 상당히 축하드려야 될 일이지만 이제 두 팀 팬들은 조금 이제 이 아쉽겠죠? 결과가 네, 매우 아쉽겠죠. 아쉬울 거라 생각을 특히 합니다. 첼시는 맨유 상대로 파머가 헤트트릭 하면서 또 극적인 승리하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 뒤집었고 맨유는 첼시는 그 뒤로 상승세 맨유는 그 뒤로 하락세 꼬라지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FA컵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맨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맨유가 네. 정말 반전을 만들어냈고 정말 다시 한번 공은 둥글다 라는 이 격언을 좀 새겨보는 경기가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스탯도 계속 소개해드렸지만 뭐 스탯, 매치 도미넌스, 그다음에 경기전 예측, 뭐 선수들의 전력 뭐다 맨시티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지만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축구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축구 재밌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축구의 재미를 또 알려주었던 경기가 됐던 것 재밌었습니다. 같습니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맨시티가 이겼으면 약간 좀 심심할 뻔도 했는데 확실히 좀 진짜. 심심한 유럽 축구 마지막에 좀 변수를 주는 네, 긴장감을 네. 주는 이제 맨유가 골을 넣는 타이밍마다 제가 약간 벙 쪘어요. 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골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하구나. 그렇죠. 네. 이것 또한 전술이니까. 네. 뭐 빌드업을 해서 3-2-4의 빌드업 착착착착 해서 넣어도 골이고 정말 뻥 딸깍. 차서 네. 넣어도 골이고 뭐 PK로 넣어도 골이고 뭐 맞아요. 엉덩이로 넣어도 골이고 다 맞습니다. 골이니까 네. 정말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얼마나 어렵고 정말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를 향해 맞습니다. 갈 수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경기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다음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맨유 결산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맨시티 결산이랑 같이 할라 했는데 이 지난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시티 아스날에 이어서 결산 3편 맨유 결산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8등인데 세 번째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FA컵이랑 기분 좋을 때 해야 연결을 되니까. 돼서 하는 거니까. 기분 좋을 때 해야 되니까. 글로리.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맨유의 리그 성적은 리그 8입니다. 그래서 주 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는 최악 8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악이긴 하네. 프리미엄리그 출범 이후에 최하위라고 해요. 8위라는 성적이. 그리고 14패로 최다패, 58실점으로 최다 실점, 그리고 득실차 음수 마이너스 1이라는 좀 역사적인 기록들을 새로 쓴 맨유입니다. 네. 사실 맨유의 황금기가 워낙 화려하잖아요. 뭐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네. 모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샤 이렇게 비교해야 될 정도로 화려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뭔가 이 암흑기가 부각되는 걸 수도 있지만 모밤 무솔랑 요 암흑기 체제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이런 기록들을 올 시즌에 모두 쓴 맨유였습니다. 참 이게 리그로만 보면 정말 최악의 시즌. 최악의 시즌이고 당장 모가지를 쳐내야 될 정도로 정말 극악의 시즌을 보낸 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일단 뭐 부상이라는 억가가 있긴 했지만 네. 뭐 그런 걸 다 감안해 부상 없었나 퍼거슨. 그렇죠. 네, 있었지. 막 그때 타일러 블랙캣 이런 네. 선수 나왔대요. 박지성 풀백 뛰고.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네. 대랑 프레셔 센터백 뛰고 뭐 이런 때도 네.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테나가 누구도 하지 못했던 8이라는 기록을 써내려갔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뭔가 그 시절에 비교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 강팀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뭐 퍼거슨 시절에는 빅4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8등이라는 수치는 항상 우승을 꿈꾸는 맨유 팬들에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씁쓸하죠. 네. 저희가 볼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녹화 전에 얘기를 짧게 했지만 맨유가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우승 후보로 뽑혔거든요. 이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네. 지난 시즌 3위를 했고 맞아요. 사실 올 시즌 맨시티의 전력이 약간 약해진 상황이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맨유도 돈 많이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3천억 3천억 썼습니다. 넘게 썼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어이가 때 없긴 하네요, 갑자기. 올 시즌 맨유는 우승 후보로 분류되어도 손색이 없는 팀이었는데 결과적으로 8등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리그 성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리그만 놓고 보면 낙제점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챔피언스 리그인데 이거는 이것도 진짜- 낙제점이죠. 네, 이것도 낙제점. 레전드긴 해요, 사실. 이게 사실 잊혀졌어요 이게 약간. 토트넘이 챔스 못 간 데는 이게 좀 한몫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맞네. 조편성을 보시면은 꿀조거든요. 맞아요. 이거 꿀조예요. 편성이 처음에 됐을 때 이제 음. 미넨,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맨유 이렇게 있었는데 조편성 당시에는 이제 맨유, 미넨이 좀 앞서고 네. 3등을 뭐 당연히 뭐 좀 갈라타사라이가 전력상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오나나가 이제 좀 시즌 프리킥 수비 이런 거 이상하게 하고. 프로쇼를 펼쳤던 네. 게 좀 크게 작용을 하기도 했고 뭐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뭐 근데 코펜하겐한테 막 홈에서 네. 뭐 뚜까 맞고 네. 네. 갈라타사라이한테도 뭐 뚜까 맞고 홈에서 우승한 지 48시간 안 된 상황에서 할 얘기 치곤 조금 암울하지만 네. 사실 이게 비교적 시간이 지나서 좀 잊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반년이 더 지난 맞아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올 시즌 맨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한테 밀려서 챔스 4위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럴 거면 안 나가는 게 낫지 진짜. 그래 일정만 꼬이고 이게 뭐야. 어. 덴마크 원정 가는 거 힘든데 맞아요. 터키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6경기 15실점이라는 좀 괴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이 말이 되나 이게? 이건 사실 조금 맨유 팬들의 혈압을 좀 자극하는 그런 그런 챔피언스리그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네. 보기도 싫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도 낙제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카라바오컵인데 꽤나 빠르게 탈락을 했네요. 4라운드에 뉴캐슬에서 뉴캐슬에게 잘하는 첫 경기 아닌가?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번째가? 3라운드부터 하니까 3라운드에서 펠리스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오지스네 펠리스였는데 그러면서 뭐야 카라바오컵에서는 나쁘지 않네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맨유가 카라바오컵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결승 상대였던 뉴캐슬을 4라운드에서 만나서 0대3 대패당했습니다. 아 그때 그 뉴캐슬이랑 결승전 할 때 진짜 터너 멋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잘했는데. 근데 뭐 이거는 리그컵은 좀
하위 라운드기도 했고 네. 전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때 막 안토니가 이상한 짓 막 하고 이러지 않았나? 그랬던 기억이 기억이 있는데. 잘 안 나요. 저 이 경기 나 진짜 아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예. 이번 시즌에 축구 많이 못 보기도 했지만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성공했던 FA컵 네. 우승했죠. 이건 뭐 근데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게 음. 대진운이 참 쉽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리버풀도 만나고 물론 4강에서 코벤트리를 만나지만 네. 코벤트리랑 또 혈투 쉽지 끝에 쉽지 않았잖아. 혈투 끝에 네, 쉽지 차기 않았잖아. 끝에 솔직히 어제 경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결승전보다 더 힘든 4강전을 치르고 또 지역 라이벌인 맨시티까지 꺾고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2년 터나우 감독 체제에서 2시즌 연속 트로피를 들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적이 뭐 제 기억엔 거의 없거든요. 네. 2시즌 연속 이렇게 트로피를 차지한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 인정할 만하다. 퍼거슨 때 말고 네, 퍼건스 때 이후로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없을 하고 거예요. 뭐 막 이럴 텐데. 커뮤니티 쉴드로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면 없을 텐데 이 정도는 진짜 인정해 줄 만한 성과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뉴의 성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팀 말고 이제 개인들의 좀 성적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평점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살펴볼까요? 가르나초가 이제 7.09 영구. 품목 기준입니다. MOM 2번을 차지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4위가 카세미루입니다. 오잉? 7.16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3위가 맥과이어입니다. 7.18이었고 내가요. 그리고 디오고 달롯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7.2. 그리고 1위는 당연하게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7.83을 기록했고 압도적입니다. 맨 오브 더 매치도 7회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품목 스탯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정말 네. 스탯, 그러니까 네. 뭐 패스, 슈팅, 맞아요. 뭐 태클, 득점. 뭐 이런 어쨌든 스탯 네. 위주로 평점을 좀 낸 거기 때문에 조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평점은 이거는 뭐 인정. 의미가 크다. 의미가 크죠 이거는. 의미가 매우 크다. 7.8까지 찍기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시즌 평점이. 그래서 혹시 뭐 이 밑에는 사실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일단 네. 부패가 개쩔었다 이 정도를 네.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과이어 평점 높은 거 인정한다. 나쁘지 그렇죠. 않았다. 나왔을 때 메가이어는 잘했죠. 네, 잘했죠. 이거 의외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그- 다른 공격수들의 그게 없는 게 좀 아쉽죠. 가르나초가 5위에 오르긴 했지만 보통은 공격수의 평점이 높은 게 그렇죠. 골이 쉬운데 일단 확 골이 올려주거든요. 점수를 확 올려주니까. 또 호일룬 어딨냐? 안토니 어딨냐? 레시포드 어딨냐? 안토니는 골을 못 넣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가르나초는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기복이 좀 엄청 심하긴 하죠. 올 시즌 이제 시즌 베스트 골도 수상을 하긴 했지만 예, 아직은 좀 그렇죠. 기복이 좀 많이 크다. 기복이 예. 크지만 어쨌든 풀 시즌으로 이제 풀 피트로 네. 소화한 네.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괜찮았다. 네. 나이도 감안해야 되고 네. 유스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가르나초 괜찮고 카세미로는 이건 좀 의외죠. 왜 있죠? 논쟁의 네. 대상이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카세미로를 버려야 된다. 음. 사우디로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팀 내 4위를 기록한 거는 좀 의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 평점이 그냥 음. 뭐 경기력 순이다라고 그건 생각은 아니죠. 안 해요. 네. 기여도수는 근데 아니고. 저는 2등까지는 좀 인정할 만한 게 네. 달롯이 진짜 이번 시즌은 아, 좀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든든했죠. 보여주면서 맞아요. 좀 측면 수비의 한 축에서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되게 맞아요. 좋은 활약을 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다음 시즌을 구상할 때 달롯이 있기 때문에 좀 측면 수비수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항상 맨유는 그 우측 풀백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국대처럼 풀백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맨유 그리고 올해는 루크슈도 계속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완비사카도 땜빵으로 나와주는 와중에 정말 좌우 가리지 않고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풀백 쪽은 그래도 좀 점수를 리스펙을 한다. 네, 리스펙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다만 카세미로가 4등인 거는 제가 카세미로 정말 좋아하지만 올해는 아니다. 네, 저 유니폼도 있거든요, 카세미로. 음.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득점 순입니다. 탑5로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네. 호일룬,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각각 10골로 앞서 있고요. 그리고 가르나초, 맥토미니, 레시포드가 세 선수가 동시에 7골씩을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그 득실차 마이너스답게 뚜렷한 선수가 선수가 없죠. 정말 저조하다. 정말 처참 팀 내 득점이 10골인 시즌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잘 없죠. 진짜 이 정도로 골을 못 넣는 시즌은 없었던 것 같고 레시포드 선수가 지난 시즌에 시즌 기준으로는 30골을 네. 넣었는데 이게
퐁당퐁당인지 이번에는 당이었는지 다음 시즌에 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레시포드가 다음 시즌 잘하면 좀 시즌 운영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맨유 정도 클럽이라면은 주 득점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적어도 뭐 이게 지금 리그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그 기준이면은 그래도 15골 최소 15골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레시포드가 17골이었고요. 네. 이게 10골이 최다 득점자 심지어 그것도 공동에서 쉽지 않다. 사실 지난 시즌 쉽지 첼시가 않다. 이랬습니다. 뭐 하베르츠 7골 이렇게 됐고 뭐 어떤 시즌에는 조르지뉴가 막 2등 1등이고 이럴 때도 있었고요. 확실히 그래서- 스트라이커가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리 팀한테 약간 걸맞는 그런 또 맞네. 득점 순위표지 않나. 맨유라는 그 이름을 맨유 지우고 빼고 보면 그냥 파리 팀. 파리 팀 네. 인정하겠습니다. 파리 팀의 뭐 득점 순위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맞네. 아주 목이 타네요. 네. 갑자기 냉정 훅 들어왔어. 그리고 좀 그나마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은 호일룬이 첫 시즌인데 그래도 두 자리 득점했다. 이 선수가 사실 세리에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하고 막 이런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6경기 연속 골을 기록할 음. 때 정말 팀의 영양가가 순도 높았죠. 높은 득점을 기록했는데 뭔가 근데 한번 부상당하고 그 뒤로 돌아왔을 때는 뭔가 사실 골의 영양가나 순도로 네. 봤을 때 그렇게 아쉬웠다. 큰 임팩트가 기억나는 그렇죠. 게 없습니다. 그냥 뭔가 추가골 음. 내지 약간 뭐 만회골 약간 이런 식으로 넣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첫 시즌에 10골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순도하면 맥토미니를 오늘 한 줄 맞습니다. 정도는 언급해줘야 되지 않나. 네. 맥토미니 선수가 사실 그 파머랑 같이 그 올해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네네네. 후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만큼, 네, 네. 그만큼 후보 정말 인정합니다. 네. 영향력 있는 득점을 많이 뽑아냈고 혼자서 2골 넣었던 경기도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맥토미니가 스트라이커가 호일룬이 특히 부진할 때 맥토미니가 팀 해결사로 나서줬던 거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시즌에는 뭐 팀에 남아서 차라리 이제 좀 진짜 포지션 변경해서 좀 스트라이커로 스트라이커로 그냥 백업 스트라이커로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어제 팀에 이런 뭔가 맥토미니가 들어갈 때 어느 순간부터 얘가 골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상대 수비수도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움 순인데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 8도움이 1등이다 정도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네. 뭐 4, 3, 2 이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개쩐다. 그리고 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8도움 이것도 사실 이 선수가 해준 거에 비해서 공격수들이 많이 뱉은 거다. 그렇죠. 이게 라고 뭐 보면 될것 스트라이커들이 정상이었으면 앞에 있는 세 선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면 15도움? 15도움은 했어야 됐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스탯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영입 선수들에 대한 평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수 이제 호일룬이죠. 방금까지 얘기 좀 했었는데 이정류는 약 한화로 하면 1,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싸네요. 트랜스퍼 마크트 기록으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뭐 시즌 기록이 43경기, 그다음에 16골, 2개 도움.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네.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때깔만 봤을 땐 좋아 보여요. 첫 시즌 이 선수 치고 나이도 생각해 봤을 때. 네. 넣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첫 시즌에 초반에 그 좀 길었던 부진 리그에서 길었던 부진이 좀 그때 승점을 좀 많이 드랍하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좀 그렇게 후한 평가를 주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예준이가 평점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 그냥 B.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그냥 것 같습니다. not bad. 그래도 not 미래가 기대되는 네. 선수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오나나 선수고요. 이제 약 750억입니다. 비싸다. 그래서 뭐 리그 경기는 38경기 58실점, 뭐 클린시트 9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PK 선방이 없네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이거는 뭐 그건 어쩔 그럴 수 수 있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58실점이라는 불명예를 함께 안았다는 게 조금 이제 오나나에게 더 아쉬운 시즌이 그다음에 아닐까. 본인한테도 책임이 이거는 없진 않죠. 맞습니다. 책임이 없진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8시점 진짜 많긴 하네. 저는 B 플러스 주겠습니다. 사실 시즌 막판에 좀 인상적인 세이브를 많이 보여줬고 A를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정말 호러쇼를 감안해서 뭐 0.5단계 정도 동감합니다.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좀 B 플러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즌이 좀 이 선수가 사실 네. 더 기대돼요. 맞아요. 이제 어쨌든 데헤아가 늘 불안 요소였던. 불안 요소로 작용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데헤아 대신 와서 뭐 선방은 데헤아만큼 보여주지 못했더라도 팀이 빌드업하는 측면. 근데 맞아요. 빌드업을 하더라도 앞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바란이 있어야 네. 되는데 없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불안한 시즌이었는데도 오나나가 골키퍼에서 빌드업할 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게 사실 거 감안할 때 딜레마로 꼽힐 정도로 오나나를 터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그냥 안 풀릴 것 같으면 오나나 롱패스 해줘 이렇게 빌드업을 네.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나나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선수는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이 정도가 950억 정도 되고요. 올 시즌 기록이 19경기 1골 1도움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 19경기도 좀 교체가 많죠. 그렇죠. 선발 출전 경기가 뭐 몇 손에 경기 꼭 안 될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5경기 내지 7경기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5경기입니다. D 주겠습니다. D 최하. D 거의 뭐 보질 못했어요. 네. F 아닌가요? 왔나 싶어. 아 F로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첫 시즌이니까 한 골 넣었으니까. 한 골 넣어 1골 1도움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살짝 맨유 팬들을 좀 긁어보자면 이 선수 7번입니다. 아, 저- 그래요? 네, 제가 맞다. 어제 마운트가 몇 번인지를 모르 첼시 시절에 19번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몇 번이지 하고 딱 찾아봤는데 MM7이더라고. 와 이게 이럴 7번이야? 거면 가르나초 7번 주지. 진짜 차라리. 그래서 이제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데려올 때부터 이제 이 1,000억에 육박하는 가격이라는 게 첼시에서 못하고 있던 선수를 이 가격에 데려오는 게 맞냐라는 우려가 있었을 뿐더러 그렇죠. 7번이라는 등번호를 달고 올 시즌은 이렇게 했다. 부상으로 사실 반 이상을 날렸고 나왔을 때도 무색무취한 경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영입 중에 하나로 뽑히지 않을까. 최악의 이건 맨유 역사에 이 정도 티가 있나? 아니, 찾으면 나옵니다. 그거는. 슈바인슈타이거? 네. 근데 슈바인슈타이거가 네, 이 정도가 이렇게 안 이 비싸서. 정도가 1,000억 가까이 안 되니까. 1,000억 중 안토니? 안토니는 그냥 먹튀라기보다 그냥 못하는 느낌? 튀진 않았잖아요. 아, 도망을 못, 안 나, 갔고. 못 나오고 이런 건 그냥 아니니까. 못하는 거니까. 걔는. 그 마운트는 뭔가 뭐 옛날에 기대가 베론?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인가? 네, 너무 옛날. 뭐 최근에 뭐 제가 사실 축구를 안 볼 7번의 계보가 중간중간 끊깁니다. 맨유가. MD7? 뭐 디마리아. 에이 중간 중간이 아니라 팔카오- 호날두 말고 팔카오도 잘하는 7번이었나? 아니 팔카오는 9번이었던 9번이었나? 것 같고 호날두 말고 잘하는 선수가 뭐 없어요. 사실 멤피스 데파이, 뭐 산체스 뭐 이렇게 가죠? 싼 고장나는데. 그만합시다. 아무튼 메이슨 마운트는 이제 올 시즌 영입 선수 중에 최악의 선수로 지용 형이 뽑아 주셨습니다. 네, 뭐 최악 선수죠. 네 최악의 선수입니다. 근데 그래도 올 시즌은 좀 부상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아마 다음 시즌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카바니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카바니 잘했죠. 7번일 때. 아 카바니. 무장으로 카바니가 와서. 있었구나. 네. 카바니는 쏠쏠하게 잘 썼죠. 쏠쏠하게 잘했죠. 네.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때 이제 호날두 선수가 오면서 7번을 양보했었는데. 아 그렇네. 맞습니다. 호날두 맞아요. 또 왔었네. 아 맞네. 그래서 호날두의 대체자가 호날두가 됐었지만 네. 그것도 이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7번이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는 본인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 7번인 건 몰랐어. 저도 네, 몰랐어요, 아예. 유진이가 얘기하는 것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몰랐습니다. 빨리 잘해야 될 것 같네. 네, 넘어가시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소피아 암라마트 선수입니다. 130억은 인정료는 좀 싸고요. 올 시즌은 이제 30경기 출장했습니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나올 때마다 월드컵 때 봤던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저조하긴 했는데 원래 부상이 기간도 조금 있긴 했고요. 부상이 네. 기간도 있었고 근데 좀 그래도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선수가 자기 포지션이 아닌 풀백으로도 출전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땜빵 역할을 좀 많이 했단 말이죠. 물론 그러면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진 않지만 땜빵 역할을 충실히 잘했냐고 물었을 때 네. 그렇다고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 포지션이 아님에도 뛰어야 되는 그런 걸 좀 감수하면서 팀의 그런 좀 지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C를 줄까 했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 경기에서 잘했죠 마지막에. FA컵 경기에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에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B- 정도로 주는 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고 월드컵에서 네. 맨유로 올 때도 되게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이 선수도 일단 첫 시즌이기도 하고 네. 뭐 진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이 선수는 임대로 온 거 아닌가?
근데 임대인데 트랜스포 아마 마켓에 완전 이적료가 이적- 적혀 있는 거 네, 보니까 완전 이적이야? 완전 그래? 이적료던가 아니면 임대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암라바트? 그렇습니다. 영구 이적? 아무튼 근데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에 사실 이 선수를 한 시즌 쓴 거면 저는 맨유의 스쿼드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네, 뭔가 뭐. 한 자리를 잘 차지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있긴 있었던 음. 거니까 그래서 저도 한 B 마이너 정도가 합당한 점수일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봤고 마지막 선수가 있네요. 조니 에반스 아, 자유계약입니다. 네, 이 선수는 A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에반스가 처음 왔을 때 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쵸. 아무도 없었어요. 뭐 나오면 한 10경기? 많으면 10경기? 저는 교체로 그것도 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뭐 프리시즌에만 뭐 도와준다 이런 네. 느낌으로 왔다가 갑자기 뭐 누구 부상 당하고 아 시즌 같이 가자 했다가 뭐 경기도 좀 나오고 주전이 되고 이상해졌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나 여기 요양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에반스가 88년생이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못 뛸 수준은 아닌데 근데 지금 약간 보이는 이미지나 아니면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약간 이미지 요런 게 할아버지 같거든요. 약간. 안돼 박지성이랑 같이 뛰었던 선수니까 오래 되긴 했어. 티아고 진짜 실바도 오래 뜁니다, 여러분. 티아고 실바 4살 많아요, 네. 티아고 실바가. 아무튼 그건 별개인데 마운트보다 저는 시즌 10경기 더 뛰었다는 거부터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뭐 시즌 뭐 대단한 활약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아예 뛰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채워줬다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이 올 시즌에 에반스마저 없었다고 하면은 뭐 맨유가 진짜 이 8등이라는 순위도 뭐 못하지 않았을까. 진짜 뭐 올 시즌 되게 수비 부상도 많았고 맨유가 뭐 결장자도 많았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는 33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면 사실 38경기 네. 뛰면서 33번이 바뀌면 그러니까 주전이 없었다는 거죠. 수비 한정에서 보자면.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캄부알라 이런 선수도 뛰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데 정말 잘 이겨내줬다. 근데 한 시즌 더 갈까요? 안 가겠죠. 아 에반스요? 네. 안 갈 것 같은데. 안 가겠죠. 안 가겠죠. 아 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 네, 뭔가 그림이 네. 원래는 어쨌든 이 한 시즌 간 것도 좀 놀라운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한 시즌 좀 맨유에 그나마 그래도 레전드는 아닌데 그냥 어제 베테랑 그래. 올 시즌 레전드. 베테랑 중에 한 명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자리를 잘 채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대략 이적료를 쓴 거 다 합쳐보면 3천억 가까이 정도 되네요. 사실 이래서 터나가 네. 욕을 먹는 거거든요. 3천억 쓰고 FA컵 우승으로 퉁치기에는 리그 순위가 너무 낮죠. 지난 시즌까지 하면 거의 뭐 한 7천억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안토니 이런 선수들도 뭐 있고 카세미루 뭐 이런 선수들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감독 평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리그 8위, 챔스 조별리그 탈락, 그다음에 FA컵 우승 뭐 이렇게 성적을 냈는데 뭐 일단은 경기 내용적으로도 비판받는 부분도 많았고 그다음에 충격적인 경기 내용도 많았고 뭐 그리고 뭐 질 브랜트포드한테 뭐 질 슈팅을 때마다 왜 4대0, 5대0, 3대0 그리고 이렇게 그런 지는 것도 거야? 있고 막 브랜트포드한테 슈팅 30개 내주고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시즌 뭐 자꾸 눈치를 시즌 이제 최악의 그런 수비팀이라는 오명도 맞습니다. 후반기 한정에서는 치기도 했고 그러기도 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결국은 어쨌든 FA컵 우승으로 최소한의 결과는 내긴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올 시즌은 부상 여파가 많이 크기도 했고 뭐 아까 뭐 언급해 주셨던 뭐 수비라 조합이 33번 바뀌었다. 이것도 이제 자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좀 감안을 다 하고 보자면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 충무이키에 나와서 계속 했던 말이 센터백 그다음에 좀 믿는 쪽 아니었어요, 테너? 테나를 탱기겐 탱기겐이죠. 데케텐 데케텐 수준으로 이제 쉴드를 처벌을 했다가 어느 순간 시즌 막판에 씨발 안 되겠다 하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다시 FA컵을 하면서 좀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다음 시즌에 저는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1년 남긴 했죠, 계약 기간이. 1년이 계약 기간 남기도 했고 지금 뭐 언급되는 후보들 뭐 맥케나 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는 1년 더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위약금도 내야 되는데 뭐 지금 투헬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테나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렇죠. 네. 무관을 하셨죠. 무관을 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여러분. 기록이에요. 맨유가 네. 이제 물론 이제 8위를 한 것도 기록이긴 합니다만 미넨에서 트로피를 못 드는 것도 또 기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테나는 FA컵 우승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트로피가 일단 있는 것과 없는 것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리그 순위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는 투헬을 선임할 바에는 한 번 더 투헬이 믿어라. 뭐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맥케나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맥케나님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일단 맥케나가 이제 맨유 코치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 그래요? 그런 점에서 맨유의 시스템을 되게 잘 알고 있다. 이게 몇 년 전일걸요? 맨유 코치했던 게 아마 솔샤르 때 요 정도일 것 오. 같은데. 뭔가 얼굴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입스위치 가서도 되게 전술적으로 뛰어난 맞아요. 역량을 많이 가졌다는 그리고 얘기도 있고. 일단 이 맥케나 감독은 이거 하나로 좀 증명이 되는 게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올리고 바로 1부 리그로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승격을 시켰다. 백투백으로. 키어랑 맥케나. 네. 내가 맨날 보면서 약간 필네빌 닮았다 약간 뭐 그런 음. 그래서 당시 맨유에 있을 때도 전술적 핵심은 맥케나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케나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 좀 리스펙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또 터너 감독 유임에 한 표를 던지자면 사실 저는 약간 그 애매했거든요 스탠스가. 근데 어제 이제 터너의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고 약간 좀 마음을 울렸어요. 어떤 인터뷰였죠? 이제 그때 시어러랑 누가 있었죠? 시어러랑 아무튼 누가 있었는데 경기장에서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상으로 시즌 내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건 일단 1차적으로 털어놨고 그리고 수비 부상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온전한 스쿼드로 우리가 경기를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오늘 보여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터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 시즌 부진의 원인은 저는 부상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시즌 정도는 온전한 스쿼드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네. 믿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조건을 대고 싶어요. 리사마가 어찌 돌아왔고 그리고 뭐 바란을 대신할 수비수를 영입을 하겠죠. 무조건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플랜 A를 한번 가동을 시킵니다. 음. 근데 리사마가 빠져. 그러면 안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이번에 맨시티전에서 취했던 전술처럼 좀 자신의 플랜 A를 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걸 어느 정도 약속을 한다면 한 시즌 정도는 더 맡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어쨌든 이 감독도 지금 포스테코글루처럼 플랜 A를 이렇게 고집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압박을 못 버렸어요. 이 감독도. 일단 시즌 초반에 돌이켜 보면 지금이야 이제 뭐 라인도 내리고 뭐 음. 그게 좀 당연시 됐는데 맨유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테나가 전수 좀 바꿔라 이런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네. 사실 중원 삭제 이런 얘기도 이제 수비진들이 개판난 상황에서 뭐 메가이어 에반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방 압박을 못 버리니까 네.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생긴 맞아요. 약점이었거든요. 사실 카세미로도 억울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에서 원래 카세미로가 기동력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카세미로 떨어질 선수의 수밖에 폼이 없었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나 감독 그 최근에 인터뷰를 되게 길게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풀 버전을 다 봤는데 자신이 원했던 대로 시즌 베스트 11로 나섰던 경기가 다 2경기밖에 없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나나, 달롯,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루크쇼, 그리고 카세미로, 마이노,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 다음에 레시포드, 가르나초, 호일룬 이렇게 3톱인데 이게 2번밖에 없었대요. 그럴 법하네요. 네. 한 번도 어쨌든 없는 거 아니야? 리사마랑 바란이 뭐 거의 없었으니까. 루크쇼도 계속 없었고. 루크쇼도 없었고. 근데 뭔가 한번 그런 테나가 자신이 원하는 베스트 11일 때의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결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투엘이랑 맥키니 뿐이라면 어쨌든 계약 기간도 나왔고 위약금이 뭐 적지 않을 테고 그리고 팀 분위기가 지금 우승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자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쉽지 리스크거든요. 않죠. 네, 맞습니다. 우승하고 잘린 사례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맨유 입장에서 역사를 반복할 필요는 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석이 형도 잔류 쪽이신 건가요? 저는 어쨌든 지용이 말대로 아까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FA컵 우승을 하면 전 남겨야 된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저는 우승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뭐 진짜 뭐 강등권을 간 것도 아니고 순위가 네. 그렇습니다. 진짜 뭐 최소한의 그런 건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는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뭐 감독도 아니고 스쿼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스쿼드가 이건 뭐 감독 누구한테 갖다 줘도 이게 할 수가 없는 순위권으로 갈 수 없는 뭐냐면 이번 시즌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부상 뭐 수비 라인 개판 나고 공격진도 뭐 폼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한두 선수 빠졌을 때 아작 나는 게 맞습니다. 스쿼드가 이상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뭐 안토니도 이렇게 폼이 안 좋은데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 3천억 쓴 팀한테 이러긴 좀 미안하긴 한데 아직도 스쿼드 개편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많이. 근데 이거는 정말 테나 감독의 책임이 큰 게 어쨌든 테나 그것도 있네. 테나 이 스쿼드 감독이- 받는 이 만든 게 너야. 만든 게 만든 게 테나야. 이걸 시키려면은 테나한테 이적 시장 권리를 좀 뺏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적 시장의 권한을 아예 뺏어서 뭐 그 리네오스가 임명하는 새로운 단장이든 뭐 그런 분들이 좀 주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얘가 데려온 게 이 네. 테네가 데려온 게 뭐 안토니. 안토니, 오나나, 네. 오나나, 호일룬, 호일룬.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러니까 잘된 쪽을 보면 말라시아. 리산마 네, 뭐 호일룬도 뭐 나쁘진 않고. 호일룬, 오나나 뭐 이 정도로 들 수 있는데 마운트랑 안토니가 네. 지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라시아도 네. 뭐 이번 환상의 시즌 아예 포켓몬들 한 경기도 못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을 보면은 FA컵 결승 이전 보도에 따르면 FA컵 결과를 별개로 맞아요. 터나는 경질될 것이다. 그래서 FA컵 결승전이 터나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 우승 이후 객관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맨유 감독 선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 부상이 많은 이유가 테나의 전술 때문이다. 나도 그것도 말이 되긴 하죠. 네. 일단은 뭐 플랜 A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음. 활동량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선수들 간의 접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그냥 평범하게 나서는 팀들보다는 높을 수도 있잖아요. 훈련 환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이 될 거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쨌든 부상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감독의 전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비수들한테는 해당이 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루크쇼는 뭐 원래 유리몸이었고 응.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바란도 바란도 원래 유리몸. 근데 유리몸이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이제 좀 예상 외로 좀 지난 많이- 시즌부터 근데 좀 장기 부상을 계속 네, 끊어가지고 장기 부상을 계속 끊으니까 좀 의외였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맨유의 이번 시즌의 폭망의 원인이 수비 라인의 붕괴. 어쨌든 수비 라인을 올려야 되는 전술인데 수비 라인을 못 올리게 된 게 수비 라인의 부상 때문이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부상이 너무 많아서 테너를 경질해야 된다는 쪽에는 저는 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상의 원인은 사실 천차만별이고 뭐 물론 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감독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네. 없고 이게 참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이건 부상은 뭐 누군가를 이제 탓하기가 네. 뭐 그렇다고 뭐 의료진 자를 거야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뭐 일단 테나 감독의 전술이 어떻든 뭐 어떻든 그냥 지금 상황에서 맨유 보드진이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FA컵 우승을 했으니 난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법하다. 네.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네.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맨유 팬들은 당장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좀 남을 만한 명분도 있고 이거 어쨌든 선택이라는 건 또 돈이 걸려 있는 선택은 되게 네. 정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위약금 대신 내줄 것도 위약금 아니고 대신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겨보고 한 시즌 정도 한 시즌 아니야 한 전반기 전반기 네, 전반기 정도 한번 좀 지켜보면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카세미로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 본인의 폼에 대해서 이제 좀 억울하다는 듯한 인터뷰를 했는데 좀 터나 감독이 원하는 대로 스쿼드가 좀 꾸려지고 그 다음에 수비 라인이 올릴 수 있는 전술이 나오면 홀딩 미드필더들의 부하도 그만큼 덜해지기 때문에 카세미로 맞습니다. 선수도 좀 폼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코비 마이노라는 되게 아주 대성할 수 있는 미드필더 브루노 페난데스랑 카세미로 사이에 연결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드필더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 맞습니다. 네. 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테너 감독 이번 시즌에 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플랜 B, C 뭐 이렇게 많이 좀 카드를 꺼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대처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늦어서 문제였어요. 네.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발전적인 다음 시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대처도 그래도 유연하게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증명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맨유가 뭐 당장 다음 시즌에 저는 우승을 노릴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챔스 복귀를 좀 현실적인 네. 목표로 삼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터너한테 기회를 줘도 뭐 나쁘진 그렇습니다. 않지 않을까. 그리고 명분상으로 봐도 FA컵 우승하고 감독 자르는 건 좀 그림이 좀 좋지 못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날이 잘릴 때는 바날이 맞아 FA컵 우승하고 바날이 잘렸죠. FA컵하고 우승하고 잘렸는데 그때는 그 정말 경기가 너무 재미없었고 경기력이 항상 안 좋았어요. 네, 그 그때는 뭐 전 막 시즌 특별히 막 네. 부상이고 막 그런 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뭐 아무런 억까 없이 뭐 그냥 10명 그냥 넘게 별로였고. 부상이고 이랬으니까. 지금 테나는 고점이 되게 높아요. 네. 지금 퍼거슨 이후로 고점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아주 좋은 퍼포먼스랑 팬들이 즐거워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FA컵 우승했으니 한 번 더 맡길만 하다. 바날이랑은 뭐 결과는 같더라도 뭔가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맨유에 대해 이번 시즌 총평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이부터 가실까요? 저는 원래는 B로 했었는데 네. 갑자기 챔스 보니까 이게 하나 낮춰야겠다. 네. 저도 약간 그 생각을 중간에. 뭐 FA컵 우승 정말 잘한 거고 역사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유로파리그 가고 뭐 좋지만 일단은 리그 성적이 8위고 네. 그리고 리그 지금 어쨌든 맨유가 기존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4위가 누구냐 아스톤 빌라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이제 FA컵 우승을 했어도 이게 네. 챔스를 보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해서 C. C. 근데 저는 만약에 FA컵 우승 못했으면 F라고 생각합니다. F죠. 인정합니다. 완전 F. 근데 이제 우승해서 한 방으로 이제 C로 만회. 저도 일단은 FA컵 우승을 함으로써 그 등급 하나를 올려줄 건덕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하나 까고요. 챔스에서 하나 까면은 이제 두 개가 떨어지잖아요. 아, 되게 계산적이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저는 하나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3천억을 쓰고 약간 이적 시장에서 거기에서 빵꾸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 C뿔 정도? C뿔. 그래도 전 우승 트로피를 함으로써 아스날이 2위를 했지만 무관이잖아요. 커뮤니티 네. 실드가 있지만 그리고 리버풀도 카라바오컵 우승을 했지만 FA컵의 권위를 생각해봤을 땐 충분히 그것도 리스펙해야 될 우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첼시, 뉴캐슬, 토트넘, 아스톤 빌라를 동시에 이제 무관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리스펙해야 네. 되는 결과가 아닐까. 네. 저는 뭐 사실 아까 예준이가 얘기한 대로 시즌 초반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되게 마운트가 잘만 해주면 좀 어떻게 되겠는데 에릭슨 대신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부상 억까하면서 좀 최악 리그 성적은 결국 최악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좋은 FA컵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 심지어 여기서 지역 라이벌인 맨시티 그리고 최대 라이벌인 리버풀을 꺾고 만든 우승이라는 점에서 좀 그래도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그래서 저는 B- 정도 이 정도. 고만고만하네요. 네, 이 정도 제가 좀 팬심 내서 제일 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들 다른 건 다 최악이고 그냥 FA컵 우승이 좀 살렸다. FA컵 우승을 못했다. 이게 그냥 한 방으로 그냥 해결. 터나는 이미 잘린 기사를 저희가 아마 올해 다루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우승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승 맞아요. 트로피가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뭐 토트넘 얘기도 해주셨는데 확실히 네. 토트넘 이렇게 되면 진짜 토트넘보다 저거 좋은 시즌을 보낸 거예요. 그럼요. 그렇다 네. 봐야 되나? 맨유가. 그렇죠. 토트넘은 5위를 해서 유로파를 갔지만 맨유는 유로파 티켓도 있고 우승 우승컵도 트로피, 있고. 아 그런가?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뭔가 토트넘보다. 시즌 내내 보여주는. 물론 이제 이게 기대치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평점 매기는 걸로 따지자면 뭐 토트넘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아, 아마 결과만 재미는 따졌을 토트넘 때는. 팬들이 더 재밌었겠죠. 네. 시즌 네. 내내. 근데 이제 결과 이제 그냥 절대 평가 상대 말고 그냥 절대 평가로 봤을 때는 그냥 맨유의 점수가 더 높다. 그럼요. 네. 뭐 팀의 이제 위치 뭐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저희 아마도 평점은 토트넘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평점은 저희들이 평점은 이제 그 팀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절대 평가로 보면은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팀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게 맨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긴 시즌이었고 진짜 다사다난했는데 정말 다사다난하고 마무리 드라마틱하네 정말 맨유가. 힘든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FA컵 우승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좀 네. 유니폼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을 잘하는 게 좋아요. 네, 진짜 진짜 마지막을 잘하는 게 토트넘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토트넘은 진짜 시즌 초반에 뭐 우승 후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나올 정도로 잘했는데 음. 마지막을 돌아보니까 맨유보다 아래라는 평가를 뭐 받고 첼시도 있고. 그렇고 뭐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네. 평가 받는 것만 봐도 확실히 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진짜 뭐 그렇습니다. 시즌 끝날 때 평가를 하는 데 평가를 받을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1부, 2부 순서 모두 맞춰봤고요. 제가 네. 오늘 이거 어. 제가 광고하는 루카이 네. 안경을 쓰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컴퓨터로 작업을 좀 했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네. 그래서 아까 예준이랑 들어올 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막 이러면서 맞아요. 들어왔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텐션 이슈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억텐해야 돼 억텐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확실히 지금 이 안경 끼고 하니까 뭔가 좀 눈이 덜 피로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현승이한테 말해서 나 하나 좀 가져가도 되나? 아, 아니면 돈 주고 사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3차 때인가 한번 받으려 그랬는데 그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못 받았는데 뭐 한번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루과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월요일 팀 여기서 물러가고요. 목요일날 목요일 팀 돌아오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제 파이널 있으니까 네. 그 경기를 다루지 않을까 그렇게 재밌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